그림에서와 같은 직사각형 고리에 비누막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 고리를 지면에 대해서 수직하게 잡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중력 때문에 비누막의 두께가 균일하지 않습니다. 위쪽은 얇고 밑으로 내려올수록 비누막의 두께가 점점 두꺼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비누막을 옆에서 바라다본 그림을 그리면 비누막의 단면이 이렇게 보이겠죠. 이 비누막에 거의 수직하게 백색광을 입사시키겠습니다. 백색광은 빨주노초 파란보 색깔을 갖는 빛들이 섞여 있죠. 비누막의 두께가 균일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색깔별로 첫 번째 밝은 간섭 무늬가 생기는 위치가 다 다릅니다. 백색광을 이루고 있는 빛 중에 파장이 가장 짧은 보라색의 첫 번째 밝은 간섭 무늬가 제일 위쪽에 생기고, 파장이 가장 긴 빨간색의 첫 번째 밝은 간섭 무늬가 제일 아래쪽에 생깁니다. 그래서 보라색의 첫 번째 밝은 간섭 무늬가 고리의 위쪽에서 아래쪽 방향으로 3cm만큼 떨어진 곳에 생겼다면, 빨간색의 첫 번째 밝은 간섭 무늬가 생기는 위치 X2, 그리고 보라색과 빨간색의 첫 번째 밝은 간섭 무늬가 생기는 위치에서 비늘막의 두께 T1, T2, 그 다음에 비늘막의 이 각 C자 정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비늘막에 거의 수직하게 단색광의 빛을 입사시킬 경우에 보완 간섭할 조건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단색광을 추적하겠습니다. 이 단색광은 공기 중에서 움직이다가 공기와 비늘막의 경계에서 일부의 빛이 반사됩니다. 그 빛을 E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의 빛은 비늘막 내로 들어가서 비늘막 내에서 움직이다가 이제는 비늘막과 공기의 경계에서 반사가 되게 됩니다. 빛 2라고 하겠습니다. 빛 1과 빛 2가 간섭에서 간섭 무늬를 만들게 되죠. 근데 빛 2는 빛 1에 비해서 비늘막 내에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더 움직이죠. 빛 1과 빛 2가 간섭할 때 두 빛이 움직인 거리 차이 경로차가 있습니다. 두께를 T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경로차는 2T겠죠. 빛 1과 빛 2는 반사하는 빛이죠. 그런데 반사 특징이 조금 다릅니다. 빛 1 같은 경우에는 굴절률이 작은 공기에서 굴절률이 큰 비늘막 쪽으로 진행해 나가다가 반사된 빛이 빛 1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반사에 의해서 위상이 180도만큼 변해버립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굴절률이 작은 쪽에서 굴절률이 큰 쪽으로 진행해 나가다가 반사될 경우에는 반사에 의해서 반파장만큼 경로차가 추가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빛 2는 정반대죠. 빛 2는 굴절률이 큰 비늘막에서 굴절률이 작은 공기 쪽으로 진행해 나가다가 반사된 빛이 빛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반사에 의해서 아무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 1과 빛 2가 간섭을 해서 보강 간섭하기 위해서는 이 경로차 ET가 반파장의 홀수배야 됩니다. 여기 있는 람다에는 경로차가 생기는 매질 내에서의 파장입니다. 경로차는 비늘막 내에서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비늘막 내에서의 파장은 공기 중에서의 파장을 비늘막의 굴절로 나누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첫 번째 밝은 간섭 무늬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습니다. 첫 번째 밝은 간섭 무늬에 대해서는 M이 1이 아닙니다. M이 0일 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밝은 무늬가 생기기 위한 조건이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양변을 2로 나눠버리게 되면 첫 번째 밝은 간섭 무늬가 생기는 위치에서 비늘막의 두께 정할 수 있겠죠. 이 그림에서 보라색 삼각형과 빨간색 삼각형이 닮은 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X1과 X2의 B는 T1과 T2의 B와 같습니다. T1은 보라색의 첫 번째 밝은 간섭 무늬가 생기는 위치에서 비늘막의 두께입니다. 그럼 T1을 정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람다를 보라색 파장으로 바꾸면 됩니다. 비슷하게 T2는 빨간색의 첫 번째 밝은 간섭 무늬가 생기는 위치에서 비늘막의 두께입니다. T2를 정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람다를 빨간색의 파장으로 바꾸면 되거든요. 그래서 T1을 이렇게 T2를 이렇게 쓸 수 있고, 여기서 사인 없애버리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게 되거든요. 여기서 X2 정해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X1과 보라색과 빨간색의 파장 대입해서 빨간색의 첫 번째 밝은 간섭 무늬가 생기는 위치를 정해보게 되면 고리의 위쪽으로부터 아래쪽 방향으로 4.86cm 떨어진 곳에 생깁니다. 이제는 보라색의 첫 번째 밝은 간섭 무늬가 생기는 위치에서 비늘막 두께 T1 정해보겠습니다. T1을 정하기 위해서는 이 파장을 보라색 파장으로 바꾸면 된다고 했었죠. 비늘막의 굴절률이 1.33이거든요. 그래서 보라색의 파장과 비늘막의 굴절률 대비해서 T1 구해보게 되면 대략 79나노미터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빨간색의 첫 번째 밝은 간섭 무늬가 생기는 위치에서 비늘막 두께 T2도 비슷하게 정하면 되죠.
이 파장을 빨간색 파장으로 바꾸면 되거든요. 그래서 T2 구해보게 되면 대략 128나노미터입니다. 이 삼각형에서 이 각을 C다로 한다면 C다가 아주 작거든요. C다가 아주 작을 경우에는 T1을 X1 C다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럼 C다는 이렇게 되게 되겠죠. 좀 전에 구한 T1과 X1 대입합니다. 그래서 C다 구해보게 되면 대략 2.63 곱하기 10의 마스 6승 라디안입니다.